네, 이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요 내용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위해서 이거는 좀 천천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의 주 목적은 뭐냐면은 2차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2차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두 가지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분해 를 최대한 해내는 방법으로서 2차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으로 이 2차식을 최대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a의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2차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표준형은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와 같은 꼴로 최대한 이제 이 식을 나타낸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우리가 주로 언제 좀 이런 방법으로서 2차식을 정리하게 되냐면은 해를 구하는 상황 또는 부등식,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서 2차식을 활용을 해야 될 때 주로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인수분해 꼴로 2차식을 정리하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고요. 표준형으로 2차식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은 주로 최대, 최소,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일 때는 표준형으로서 주어진 2차식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자체에서 나와 있기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정리할 때 인수분해해야지 라는 목적이 아니라 표준형으로서 이 친구를 최대한 표현해야지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준형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최고차항과 1차항까지 두 항만 한번 바라볼 거예요. 2x제곱 마이너스 4x만 바라볼 거라는 겁니다. 이제 얘네를 어떻게 할 거냐?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줄 겁니다. 묶어주시면은 2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그리고 4x 마이너스 4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x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분배해서 나갔을 때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차항과 1차항까지만 묶어놨어요. 뒤에 플러스 1도 이렇게 달아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표준형 보셨을 때 완전 제곱식,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최고차항과 1차항까지만 가지고도 뒤에 뭔가를 더함으로써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거든요. 지금 보니까 가운데 있는 자리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는 1의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1을 그래서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최대한 만들어줬어요. 근데 원래 파란색의 이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값이랑 같지 않거든요. 얘는 내 맘대로 갑자기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식이 변형이 되지 않게 깨지지 않게 다시 한번 1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시계값이 그대로 이 시계값과 동일하게 되면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 꼴도 최대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방향을 잡고 식을 좀 조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난 사실상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기 있는 파란색 형광펜 부분이지 얘는 별로 이 안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밖으로 추방시킬 거예요. 근데 추방시킬 때 괄호 앞에 붙어있는 2 꼭 곱해가지고 추방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은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까지만 괄호 안에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밖에 내보낼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2로 묶었을 때 이제 결국에 x-1의 전체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이 안쪽에 있는 완전 제곱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뒤쪽에 상수 부분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꼴로 정리해 주셨을 때 최대한 우리는 표준형으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이점이 뭐냐? 2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함수값으로 갖는 2차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 최고차항의 양수 지금 최고차항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여기 보시면은 2거든요. 이런 식으로 2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는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가 맨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대충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꾼 의미는 뭐냐? 여기 있는 꼭지점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 꼭지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이 친구가 담당하는 게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는 x에서 빼준 양만큼이 바로 x 좌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에 붙어있는 여기 빼준 양만큼이니까 이 1 값이 꼭지점의 x좌표, 그리고 뒤쪽에 붙어있는 이 상수 부분 있죠? 이 상수 부분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제 이유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배웠었을 텐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뒤쪽에 뭐 도형의 이동, 이제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그 부분을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는 있을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잘 이해가 안 간다면은 여기 있는 표준형에서 좀 더 적어드릴게요. 표준형의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이제 꼭지점이 P, Q인 2차식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라는 걸로 좀 지금은 최대한 암기를 해주시는 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표준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었고요. 이때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을 좀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기 때문에 얘는 지금 x가 1인 상태거든요. 좀 더 왼쪽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인 부분은 이렇게 좀 더 왼쪽에 있겠다. 그리고 x가 2인 부분은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1일 때기 때문에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다. 대신에 마이너스 1보다는 덜 멀게. 네, 그래서 얘가 x가 2일 때겠다. 내가 구하려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는 결국에 이 범위 안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나 최소는 이제 위아래의 증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y값에 대한 최대나 최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는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가질 거예요. 그럼 최대는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부분이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를 갖겠다라는 거를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대를 내가 라지 m, 맥시멈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대문자 m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는 x의 값이 이제 그러니까 1일 때다. 그래서 꼭지점 값인 마이너스 1일 때게 죄송합니다. 미니멈 값이요. 미니멈 값은 x의 값이 1일 때인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이 최소값이 되겠고요. 맥시멈 값은 x가 이제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부분인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1 실제로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제 2 곱하기 4. 8, 마이너스 1이니까 7. 요게 바로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예, 2번 문제는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볼게요. 2번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갖다가 최고차항으로 꽉 묶어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해줘야지만 분배했을 때 플러스 6x 되겠습니다. 괄호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닫아주시고요. 뒤쪽에는 뒤에 붙어있는 상수 마이너스 2 넣어줄게요. 자, 앞쪽에 있는 부분 최대한 내가 완전제곱식 만들고 싶으면은 필요한 상수가 9가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돼야지만 우린 결국에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라는 꼴로 최대한 이 친구를 완전제곱식 꼴로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9를 내 맘대로 더해내면은 식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9를 빼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묶어서 나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9는 밖으로 추방을 시킬 거예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반드시 곱해서 추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게 되면은 플러스 9로 나가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붙게 되므로 이 친구는 결국에 플러스 7이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음수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상황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다.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꼭지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봤더니만 x에서 뺀 양이 3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는 3. 그리고 뒤쪽에 더해진 상수 7이기 때문에 3,7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되겠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봤더니요. 범위가 4부터 6까지래요. 그럼 4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3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겠고요. 이게 바로 x가 4일 때다. 6일 때는 얘보다 오히려 더 오른쪽에 갔을 때예요. x가 6일 때다. 그럼 내가 구하려는 x 이차 함수, 여기 있는 이차 함수에 대한 값의 최대나 최소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최대나 최소의 영역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게 일어나는 어떤 이제 y 값들은 x가 4일 때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낮은 y 값을 갖게 되는 때는 x가 6일 때이다 라는 거를 육안으로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 m은 x자리에
6이 들어갈 때다. 그래서 이 6을 실제로 x자리에다가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시면은요. 3, 3은 9. 그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올 거고요. 최대값 라지 m 같은 경우에는 x의 값이 4일 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으로부터 좀 덜 떨어졌을 때가 최대를 갖는다. 라고 확인해 주신다면 여기 4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7이니까 6이 최대가 된다. 라는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 체크해 주신다면은 여기 있는 1번 문제 정답 각각 마이너스 1과 7, 두 번째 2번 문제 정답 마이너스 2와 6 확인하시면 끝나겠죠.